답은 일단 64, 63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고. 내가 방금 풀고 있잖아. 저 새끼 사기치는 거 같은데. 사기치는 거 같냐? 아니야. 사기꾼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그림 조금만 바꿔볼게. 어이씨, 망했다. 노아 녀석 하는 잘 못쓰네. 왜 이렇게 좋아해? 나 노아 넣었다는데. 나 노아 넣었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이렇게 6칸을 나눠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스프링이야, 스프링. 이제 이쪽으로도 6칸을 만들어. 아이 진짜 손가락도 비꾼가 진짜. 빨리빨리 안되냐. 성질나네. 그리고 한 칸씩 더 해가지고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했냐? 맞지? 네. 요거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칸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가 G, N, I, R, P, S. 이렇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프링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S부터 G까지 가는 건데 사실 G부터 S까지 역으로 와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걸 다 점 취급할까 선생님은 이 사각형의 각자를. 그래서 이 선을 지금 긋고 있는 거거든. 다 점 취급할 거라고. 그러면 어깨 다 그었나?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애들이 다 점이라고.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점들을 거쳐서 가면 돼요. 점 안 찍을게. 그냥 내 마음 알지 이제? 내 마음 알잖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스프링이잖아요. 거꾸로 읽으면 맞아? 맞잖아.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점들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일 뿐이라고요. 이해하겠어? 111 특공대 알고 있지? 한 가지, 두 가지. 알아 몰라? 알지? 한 가지, 세 가지. 다 알죠? 또 한 가지. 모른다고? 네 가지, 6가지, 네 가지. 한 가지, 5가지. 10가지, 5가지. 한 가지. 이거 알죠? 이렇게 세는 거. 야, 모른다 손 들어봐 얼른. 다 알아? 모르면 얘기해 얼른. 다 알죠? 111로 세는 거 이거 그냥 경우수 세는 거잖아요. 알지? 아이씨 뭐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하면 돼. 1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얼마야? 32지. 32가지의 경우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쪽만 찢었을 때 32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쪽도 32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운데 하나 겹치지? 그러니까 32 곱하기 2 빼기 1 63이고 이번 학기 확통들 친구들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뭐예요? 11, 133, 14, 64, 15, 10, 15일 뭐예요? 이항계수. 이항계수 합은 뭐예요? 2의 거듭제곱이에요. 11은 2의,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의 1제곱.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2의 2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은 2의 3제곱 1 더하기 4 더하기 4 6 더하기 4 더하기 1은 2의 4제곱 1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1은 2의 5제곱 32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32 64 빼기 1 63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그랬던 거다. 그리고 이건 사실 2학기에서 성질에서 나오는 문제라서 이거를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저처럼 선행 많이 된 학생이 딱 보고 63? 이러고 다음 문제로 가면 선행이 안 된 학생이 너무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알겠죠? 네. 넘어가도 되겠나 친구들? 애당초 공교육은 선행했을 때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는 문제를 출제에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그림과 같이 9개의 빈칸이 있다. 1, 2, 3, 11, 12, 13, 21, 23을 한 칸에 써넣으려고 한다. 가로줄에 있는 세수의 합이 모두 K로 같고 세로줄에 있는 세수의 합도 모두 K로 같도록 숫자를 써놓는다. 이게 6, 36, 66 이거 아니야? 3개씩 더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걸 싸그리 다 더해. 얼마야? 108? 108을 1000으로 나눠 얼마야? 36이죠. 그러니까 이 K는 얼마다? 36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별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36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1의 자리 조합도 6이 돼야 되고 10의 자리 조합도 6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각 행이나 각 열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냐면 2대 자리가 0인 거, 2대 자리가 1인 거, 2대 자리 1인 거, 2대 자리 2인 거, 2대 3인 거 하고 2대 자리 10의 자리 0인 거, 10의 자리 1인 거, 10의 자리 2인 거 이 세 개가 조화롭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애당초에 그러면 1, 2, 3, 11, 12, 13, 21, 20, 23은 가로줄과 세로줄이 하나씩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럼 이 조합은 일단 써놓을게요. 1, 2, 3 그리고 11, 12, 13 그리고 21, 22, 23은 각 가로줄과 세로줄에 한 개씩 존재한다. 그래야 합이 36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요. 이해하겠니? 그러면 1하고 12하고 23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걸 이거 할게요. 1행, 2행, 3행. 곧 행렬 배울 거니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열의 입장에서 보면 2하고 13하고 21 이런 조합도 가능하고 3하고 11하고 22 이런 조합도 가능하죠. 1, 13, 22 이런 것도 되고 2, 11, 23 이런 것도 되고 3, 12, 21 이런 것도 돼요. 지금 잘 보시면 쌤이 써놓은 숫자들이 첫 번째는 1의 자릿수, 두 번째는 10의 자릿수, 세 번째는 그러니까 20의 자릿수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지금 앞에가 1인 거,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렇게 하고 1의 자리만 섞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1, 2, 3일 수도 있고 1, 3, 1일 수도 있고 2, 3, 1일 수도 있고 2, 1, 3일 수도 있고 3, 1, 1일 수도 있고 3, 2, 1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러면 죄다 66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다 예를 들어서 1하고 12하고 23을 넣었다고 합시다. 23을 넣었어요. 예. 그러면 조합이 이렇게 와야 되죠. 무조건
숫자의 위치는 정하지 않는데 여기가 2대 자리가 1, 2, 3이 왔으니까 그럼 2대 자리 6을 만들려면 2, 3, 1, 3, 1, 2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행을 결정을 하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건 이 두 숫자 조합의 위치뿐이에요. 숫자 조합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위치도 바꿀 수 있나? 이것도 약간 고민인데. 위치를 바꾸면 3 위치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이 조합이 있고 이 조합이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예. 1행의 숫자 조합을 얘를 선택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를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숫자 조합을 이렇게 정했는데 1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얘랑 얘의 순서를 섞을 수 있죠. 3팩토리얼 됐죠? 이 3팩토리얼 곱했기 때문에 이제 얘로 정해졌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아니요. 얘랑 얘의 순서를 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순서를 섞게 되면 얘들은 알아서 바뀝니다. 왜냐면 10의 자리도 6을 만들어야 되고 메이드 6을 만들어야 되고 10의 자리 2의 자리 메이드 6을 만들어야 되니까 쟤들 순서가 정해지면 얘들 정해지는 거죠. 끝입니다. 이게 경우의 수예요. 72가지. 그러면 K가 36이었으니까 K 더하기 M은 얼마다? 108. 아 어렵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앞에 2는 이 숫자 조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여기 3팩은 이 숫자의 순서를 섞는 거. 그러니까 이 열의 순서를 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3팩은 이 숫자들의 위치를 바꾸는 거 입니다. 근데 일행의 숫자만 이제 숫자 조합이 이미 결정이 됐고 일행의 수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행, 3행은 자동 결정입니다. 뭘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682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여기 문제 중에 이웃한 교차로 사이 거리가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출발하여 C, D, E를 모두 지나 B에 도달하는 최대한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 일단은 CD를 모두 지난다고 했는데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DC의 위치를 바꾸는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거쳐서 E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A에서 E를 먼저 거치고 C, D, B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는 경로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최단 경로가 아니야. 자, 얘는 경로의 길이 얼마예요? A에서 C로 갈 때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 다음에 넷, 그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경로의 길이 14예요. 얘도 그럼 14겠죠. 확인해 볼까요? D를 먼저 간다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맞잖아요. 네, 경로이 14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빼겠습니다. 경로의 길이가 최단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됐지? 그럼 요 두 개만 가지고 풀게. 첫 번째 경우를 세려고 하는데 A에서 C 가는 건 세 가지입니다. C에서 D 가는 건 한 가지죠. 그죠? 근데 D에서 E로 갈 때가 문제예요. D에서 E로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C를 또 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쪽으로 못 가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1로 와야 되죠. 무조건이야. C로 못 가니까. 그러면 여기 이 점에서 E까지 가는 거잖아. E까지 일단 가야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E까지 가면 안 돼. 왜냐면 E에서 다시 B로 가려면 돌아와야 되거든.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얘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자명하니까 딱히 경우의 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것이냐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F하고 G라고 할게요. 이해하시겠죠? 괄호 열어요. 자, F를 지날 때가 세 가지. F에서 E로 갈 때가 한 가지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E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B로 갈 때 G를 지나도 되거든. 상관없거든. 그럼 몇 가지야? 5가지야. 경우의 수 5팩 4팩이니까 5가지다. 더하기. 자, 이번 F를 지난 게 아니에요. G를 지나는 경우에요. G까지 가는 건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G에서 E로 가는 건 한 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1로 와야 돼요. 그럼 1로 오는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18, 54개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지워도 되죠? 네, 지웁니다. 자, A에서 D로 먼저 갔다. 어차피 C를 못 지나기 때문에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최단 거리니까 이렇게 와야 되죠. 무조건. 그쵸? 한 가지밖에 없어요. D에서 C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면 어차피 최단 거리가 아니라서 의미가 없다. 예, 못 온다는 뜻이 아니라 최단 거리가 아니니까. 예. 괄호 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1로 갈 때랑 1로 갈 때를 구분해야겠네요. 그죠? 예. F를 거쳐서 간 다음에 F로 가는 게 몇 가지? 6가지죠. F에서가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F를 거쳤다면 이렇게 통과했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5가지를 처리할 수 있죠. 아니다. C를 못 지나지. 미안해요. C를 못 지나기 때문에 1로 와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가야 되니까 F를 지나는 게 3가지입니다. 한 가지, 5가지. 그죠? D에서 C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무조건 1로 가야 돼. C를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F를 지나면 똑같아요. 근데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1 곱하기 5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를 지난다라고 하면 G까지 가는 게 한 가지죠. 그 다음에 G에서 E로 가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 가지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했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죠. 그죠? 예. 15가지, 16가지네요. 그러면. 따라서 54 더하기 16이니까 70 되겠네요. 아이 힘들어라. 넘어도 되겠죠? 순열 조합이 잘 좀 더 쉽습니다. 왜냐면 얘는 노가다성 문제가 좀 더 많이 줄어들어요. 규칙성을 보고 싶은 거니까. 719번 어른 2명과 어린이 5명이 공연 관람을 위해 A열에 3개의 좌석, B열에 4개의 좌석을 예약하였다. 어른은 각 열에 1명씩 양 끝자리 중 한 곳에 앉는다. 그러니까 어른은 어차피 2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각 열에 1명씩이구나. 그럼 여기 1명 앉고 여기 1명 앉고 뭐 이런 식이란 얘기네. 그런 얘기예요. 예. 어른은 각 열에 1명씩이니까 어른이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시켜야 되나봐. 알겠지? 그러면
어른이 일단 두 명이잖아. 두 사람이라고. 그러면 A열, B열, B열, A열 경우가 다르지. 그래서 2를 일단 곱해야 돼요. 이거는 어른의 열을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번 어른이 A열, 2번 어른이 B열에 이제 앉기로 했잖아. 그럼 1번 어른은 A1에 앉을 것인가, A3에 앉을 것인가, 2번 어른은 B1에 앉을 것인가, B4에 앉을 것인가 정해야죠. 그게 또 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걸 곱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른 한 명이 앉았고 여기 또 어른 한 명이 앉았다고 그냥 치세요. 상관없다니까. 알겠지? 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어린이 5명을 앉히면 되잖아요. 근데 어린이 5명은 자리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5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네. 그럼 셀 것도 없는데? 그런 거 같죠? 네, 960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1번. 의자 6개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앉을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의 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의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게 문제 풀기 어렵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냥 사람을 세운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빈 의자를 갖다 채우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자가 고정되어 있을까, 실제 고정되어 있겠죠. 고정되어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꾸 이 세기 힘들거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여학생 2명 앉아있는 거야. 이웃해야 한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빈 의자를 놓고 빈 의자를 그냥 놓은 거예요. 예, 놓은 거고 의자가 그럼 2개 남은 거잖아. 남학생 엉덩이 의자 붙어있어. 알겠죠? 아니 고정관념을 버리라니까. 남학생 엉덩이 의자 붙어있어. 예, 그러면 남학생 그냥 가서 쓰면 돼.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는데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남학생 엉덩이 의자가 붙어있으니까 그럼 우린 처음에 이제 여학생을 저렇게 맘대로 잡아도 되는 거냐 라고 하면 여학생 2명을 하나로 보고 얘들의 순서를 섞는다고 하면 그게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여학생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그게 몇 가지야? 2팩토리얼이지. 이제 남학생들은 저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곳, 4곳 중에 2개를 골라서 엉덩이 의자 붙어 있으니까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앉으면 돼요. 네. 4P. 그러면 7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이 문제를 못 풀게 하거든요. 그냥 사람이 엉덩이 의자 붙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돼? 네. 723번. 1, 2, 3, 4, 4개의 숫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 중에 300보다 크고 4000보다 작다. 이거는 0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릿수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300보다 크니까 3땡땡. 뭘 채워도 300보다 크겠지. 0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각 자릿수가 달라야 되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3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3가지. 두 번째 오는 숫자는 3과 그 앞에 숫자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2가지. 그럼 6가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4, 네모, 네모도 같은 이유로 3 곱하기 2니까 6가지겠네요?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자리의 수가 이건 지금 세 자릿수만 다둔 거잖아요. 300보다 크고 어차피 뭐 500 얼마 600 얼마 이런 거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바로 4자리로 넘어가야죠. 바로 4자리로 넘어가야 되니까 바로 4자리로 갈 건데 맨 앞자리에는 4000보다 커야 되잖아. 3이 못 와요. 4000보다 작으니까 4가 못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는데 4는 못 와. 그래서 세 가지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3이 아닌 수가 왔고 여기 세 자리는 남은 수를 가지고 채워야 되잖아. 다 다른 숫자니까. 그냥 3팩토리얼 18개. 다 더하시면 몇 가지예요? 그냥 30개입니다. 몇 개 안 되죠? 왜 몇 개 안 되냐면 1, 2, 3, 4밖에 안 쓰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0부터 9까지 써야 좀 많은 숫자가 나오겠죠. 됐니? 자, 넘어가겠다. 725번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짝수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홀수인 소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2, 4, 6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홀수인 소수는 3, 5가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입니다. 그냥 2, 4, 6은 이웃하면 안 되고 3, 5는 이웃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됐죠? 예. 그럼 2, 4, 6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2, 4, 6을 중심으로 분할을 해보자고. 알았지? 자, 2하고 4하고 6을 이렇게 나열하겠다는 건 아니고 순서 섞는 건 3팩 곱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2, 4, 6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럼 2, 4, 1을 무언가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 4, 6을 제외하면 남은 숫자가 뭔데? 1, 3, 5잖아. 그럼 1, 3으로 채울 거냐 1호로 채울 거냐 3호로 채울 거냐의 문제가 있지. 그래서 여기를 1, 3으로 채울 수 있고 2, 4, 6을 1호로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2, 4, 6을 3호로 채울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내가 케이스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우리 뭘 채워야 되면 첫 번째 줄로 보면 5를 채워야 되거든. 5를 채워야 된다고. 근데 3은 5와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 5가 이웃하지 않는다. 나는 세 번째를 먼저 보고 싶어. 왜냐면 3, 5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얘는 이미 반영을 했어. 3, 5가 이웃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그냥 1을 넣어도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죠? 그럼 이거의 경우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처음에 2, 4, 6의 순서 섞는 거, 그 다음에 3, 5의 순서 섞는 거, 그 다음에 1의 위치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맞니? 맞잖아? 근데 잘 봐. 1의 위치를 여기다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잘 보면 3의 좌우에 1이 오는 경우와 5의 좌우에 1이 오는 경우를 얘가 이미 세고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자 1, 2, 3, 4, 5, 6만 있기 때문에 5를 나열해야 되지. 5를 나열해야 되잖아. 5와 4의 순서는 이미 섞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1의 좌우에 5가 들어가는 걸 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미 3에서 셌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5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와. 그럼 2, 4, 6 섞는 거 1, 3의 위치 변경 그 다음에 5의 위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3의 좌우에 그러니까 1의 좌우에 3이 오는 거를 밑에서 세버렸죠. 세면 안 돼요. 여기 너무 안 됩니다. 그러면 3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와. 그럼 2, 4, 6 순서 섞는 거 1호의 위치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3의 위치 이렇게 이걸 다 더하는 거니까 120? 그냥 가급적이면 분할은 중복되지 않게 분할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헤아려서 겹치지 않게 세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 세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자, 다음 문제. 물론 이것도 분할을 저보다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안 겹치게 분할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26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를 A, 4의 배수의 개수를 B라고 하자. A 더하기 B는 얼마냐? 이게
4의 배수하고 3의 배수 따로따로 셀 건데 3의 배수는 어쨌거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가지고 결정하잖아. 3의 배수 해야 되잖아. 그래서 1, 4 나머지 1인 거죠. 2, 5 나머지 2인 거죠. 3, 6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 그러면 4장을 뽑아서 1로 나누는 거니까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 0이어야 되잖아. 나머지 0이려면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를 뽑으면 나머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를 뽑아도 나머지 0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2 곱하기 저건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제 숫자 4개가 생겼죠? 4 팩토리얼 나열해야 되니까 96까지입니다. 얘는 그대로 쓰는 거고 그대로 쓰는 거니까 숫자 이미 있죠? 그냥 4 팩토리얼 2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120가지인데 이게 A겠네. 됐죠?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아시죠?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죠? 왜냐면 100이 4의 배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 2로 끝나면 4의 배수겠네요. 지금 숫자를 봤을 때 0, 4 이런 건 안 되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뭘로 끝나도 3, 2로 끝나도 4의 배수네요. 그리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1, 6도 있잖아요. 1, 6 그죠? 그 다음에 2, 0 안되니까 2, 4 되겠죠. 2, 4 다음에 3이가 어떤 거예요? 3, 6도 되겠죠. 4, 0 같은 거 안되죠. 4, 4 안되죠. 하나씩 못 쓰니까 4, 8 안되죠. 5, 2에요 5, 6 되겠죠. 6, 4 되겠죠. 더 이상 가능한 거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총 몇 개야? 8개죠. 나머지는 이미 사용한 숫자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서 1로 나누면 되죠. 96 나옵니다. 이게 B예요. 2개 더하면 216. 별거 아니구만 이런 거는. 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8 주머니 안에서 서로 다른 빨간 공 2개와 서로 다른 파란 공 3개 공을 한 개씩 꺼내서 5개의 공을 모두 꺼낸다. 빨간 공은 연속하여 꺼내지 않는다. 파란 공은 3개가 모두 연속하지는 않는다. 봐봐. 파란 공이 3개가 모두 연속하지는 않는다는 말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빨간 공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아주 쉬운 얘기지. 그러면 R 이러면 된다는 얘기네. 그치? 이건 어때? 이것도 상관없지. 그치? 예. 이건 어때? 이것도 상관없지. 그치? 이건 어때? 이것도 상관없네? 이것도 상관없죠. 이게 다야. 몇 가지? 5가지 아니야? 5가지. 선생님 답에는 5가 없는데요? 이거는 이 빨강 파랑의 어떤 조합만 결정한 거고 실제로 빨간 공과 파란 공은 다른 공이기 때문에 얘들의 순서는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파란 공의 순서, 빨간 공의 순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60가지입니다. 이 색깔, 같은 색깔의 공도 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R1, R2, B1, B2, B3 실제로 이런 겁니다. 자, 편의상 그냥 R, B, B, B 이렇게 적은 거죠. 됐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734 이게 뭐냐?
9 이하의 4자리 자연수, 이게 이제 십진수의 전개식이잖아 사실은. 니네가 이거를 A, B, C, D 이렇게 적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적을 때. 물론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라는 뜻이 아닙니다. 1000의 자리가 A고 100의 자리가 B고 10의 자리가 C고 1의 자리가 D다. 이걸 이제 이렇게 적고 싶은데 이렇게 적으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적는 게 맞아. 다만 저런 십진수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온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9 이하의 자연수가 돼 있고,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15번째니까 작은 수부터 헤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A가 1일 때부터 가볼까? A가 1이면 1을 또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1보다는 커야 되니까 BCD는. 그러면 2부터 9까지면 수 몇 개? 8개지. 그럼 8개 수 중에 단순히 몇 개를 뽑기만 하면,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순서 맞춰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8C3으로 쓰면 되죠. 56이네요. 두 번째 A가 2이면 그럼 7C3이겠죠. 35네요. 세 번째 A가 3이면 그럼 6C3이겠죠. 20이네요. 그럼 이것만 다 더해보면 몇 개예요 지금? 111이잖아. 왜 더해봤어? 꽤 커졌거든. 115의 근처까지 왔어 지금. 알겠지? 그러면 112, 113, 114, 115. 즉 이제부터 네 번째로 큰 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4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4로 시작하는 중에 제일 작은 게 4, 5, 6, 7이에요. 그 다음에 4, 5, 6, 8이겠죠. 그 다음에 4, 5, 6, 9가 그 다음으로 작은 수죠. 그럼 4, 5, 6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 4, 5, 7로 바꿔야 돼요. 맞죠? 근데 그 다음 수는 8입니다. 왜냐면 7보다 큰 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 4, 5, 7, 8이 바로 뭐냐면 115번째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대성관계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합 쓰시면 돼요. 순서는 지가 정해놨는데 우리가 왜 고려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지?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35.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저런 도형. 1, 2, 3, 4, 5, 6 중 중복을 할까지 4개를 택하고 4개의 정다각형이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 그러니까 숫자를 적겠다는 얘기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크다. 그래요. 예.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PCD는 다른 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A에 적혀있는 수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변을 공유하는 것만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A, B, C, D라고 할게요. 얘랑 얘랑 숫자 같아도 돼. 변을 이웃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B와 D의 수가 같은 경우, 두 번째 B와 D의 수가 다른 경우. 그냥 늘 말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문제의 85%를 푼 거예요.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분할. 그냥 분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 세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분할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B와 D의 수가 같다. 그럼 B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중복을 하락하여 4개를 택하고, 그러면 A가 1이라면 BC는 5P2일 겁니다. 왜냐면 인접하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야 되잖아. 그러면 2, 3, 4, 5, 6 중에 선택해서 써야 되잖아. 5P2. A가 2라면 4P이겠죠. A가 3이라면 3P이겠죠. A가 4라면 2P이겠죠. 이 벡토리얼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 20, 12, 32, 38, 40이네요. B와 C의 수가 다르면 A가 1이면 5P3이겠죠. 그죠? A가 2이면 4P3이겠죠. A가 3이면 3P3이겠죠.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럼 60, 24, 84, 6, 90이네요. 네. 그래서 이 둘의 합이니까 130. 그러니까 셋말 딱 맞지? 이거 쓰는 순간 문제의 85%를 푸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쓰는 분할이 제일 중요하다. 늘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 간단하게 분할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분할하는 훈련을 점점 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를 못할 수가 없어요. 분할을 할 줄 아는데 어떻게 경우의 수를 못합니까? 알겠죠? 경우의 수를 너무 못한다는 친구들의 풀이를 읽어보면 분할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못하는 거예요. 737. 15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 도형의 선들로만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이것도 분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분할할 거냐면 이런 것도 막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러잖아. 나는 세로의 길이로 분할할게.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로의 길이가 1인 경우, 두 번째는 2인 경우, 세 번째는 3인 경우, 네 번째는 4인 경우, 이렇게 할게요. 별것도 아니죠? 그럼 세로의 길이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2층에서 이렇게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니네는 결국 이거 세 개 중에 두 개 고르면 돼. 32야. 이해하겠지? 최상층에서는.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서는 이건 자동 선택이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두 개 고르면 되죠. 42야.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52죠. 그 다음에는 72입니다. 이해하겠어? 강민 이해하겠어? 네. 다음 얼마야? (40) 맞아? 40. 자, 또 해보자. 세로의 길이가 2다라고 하면 여기를 베이스로 놓고 고르는 거. 그럼 어차피 여기밖에 못 고르잖아. 그래서 32야. 마찬가지로 여기를 베이스로 놓고 고를 수 있죠. 그럼 또 42야. 그리고 여기를 베이스로 놓고 고를 수 있죠. 또 52야. 열아홉 개네. 저 40에서 70 빼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3개다 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를 놓고 고르는 거 32.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놓고 고르는 거 42죠. 9개네요. 마지막은 여기랑 여기를 놓고 고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32잖아. 3개요. 됐어요? 그래서 얘랑 더 하시면 돼요. 71. 분할만 잘하면 된다니까. 결국은 이거를 쓴 학생이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네. (742) 요 문제까지만 하죠. 목이 아프네. 크기가 서로 다른, 에어컨 좀 꺼줘 강민아. A사 카메라 세대와 크기가 서로 다른 B사 카메라 세대를 모두 일렬로 진열하려고 한다. 6대의 카메라를 크기가 가장 큰 A사 카메라가 크기가 가장 작은 B사 카메라보다 왼쪽에 위치한다. 그냥 크기가 가장 큰 A사의 카메라가 이미 하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크기가 가장 작은 B사의 카메라 이미 하나 있잖아. 왜냐면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밖에 없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다는 말이 바로 옆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어쨌거나 왼쪽에 있다는 말이거든. 이거 같은 것을 취급하면 되죠. 같은 걸로 취급해서 왼쪽에 있는 게 실제로 크기가 가장 큰 A사 카메라야.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얘는 크기가 가장 작은 B사 카메라 이러면 되잖아. 끝났어요. 6팩 2팩 답이죠. 답은 360이요. 원래 그냥 나열하면 6팩이지. 근데 크기가 가장 큰 A사 카메라와 크기가 가장 작은 B사 카메라 둘이 같은 것으로 보라니까. 그리고 그냥 나열을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사 카메라가 A1, A2, A3가 있고 B사는 B1, B2, B3가 있잖아. 근데 얘가 제일 큰 거고 얘가 제일 작은 거다. 그럼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란 얘기야. 그럼 얘를 그냥 A3라고 생각하고 나열을 하라고. 그럼 얘를 나열할 때 6팩하고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 나누게 되잖아. 그럼 나열해서 A1, A3, 뭐 B2, B3, A3 뭐 빠졌냐? A2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는 A3, A3 같은 걸로 보기로 했잖아. 그지? 얘는 실제 A3야. 얘는 사실 B1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미 순서 위치가 상대적 위치가 정해져 있는 애들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답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원평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5단원 준비 잘 해오시고요.